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류의 영원한 고전 논어 학위편 제 11장입니다. 자활이 빠졌지?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빠뜨려 버렸네요. 다 공자님 말씀이니까 이해하시리라 봅니다만은, 어처구니라는 게 들으니까 맷돌을 돌리는데 맷돌 손잡이라는 설이 있죠.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공자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부재관기지 부몰관기행 3년 무계의 부지도 가효이. 이 아버지 부자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기는 바로 그 자식이에요. 자식의 뜻을 보고 마음에 뭘 생각하는가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자식의 행동을 본다. 네. 그런데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라는 것은 요즘으로 한다면 재벌의 2세가 그 아버지라든지 혹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해놓은 어떤 재정해 놓은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렇죠? 아버지의 도를 고침이 없으면 가위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것이고 효자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참 요즘은 이해하기 힘든 말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뒤에 3년 동안 아버지가 해놓은 여러 가지 조치나 이런 것을 고치면 안 된다. 안 고쳐야 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요즘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본인이 사실은 아버지가 3살에 돌아가셔서 효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지만, 그리고 어머님은 공자의 어머니는 공자 17살 때 돌아가셔서 역시 별로 효도를 못했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한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효도를 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유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임금에 대한 충보다도 효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말에 대한제국만렙에 항일 전쟁을 하러 서울에 오던 이 의병들이, 특히 의병 대장이 고향에서 부친상인지 아마 모친상인지 친상이 있다 하니까 바로 그냥 돌아가 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곧 전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도 대장이 돌아가도 거기 의병들이 아무런 항의라든지 이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 대한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오늘날 이해하지 못할 부분 같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철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뒤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3년상을 지내잖아요. 3년상을 지내는 동안에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해놓은 조치가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참 많은 것인데도 그러면 3년 동안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럼 참 그 좀 묘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주석을 다는 사람들은 차마 할 수 없어서 차마 불인지심이 생겨서 그 아버지가 해놓은 조치를 어떻게 자식이 고치느냐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줄을 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신 상황에는 그 아버지가 해놓은 조치가 이 고쳐도 좋고 고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괜찮은 일들, 이런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치지 않는다고 해도 큰 해로움이 국가에나 뭐 가정에나 혹은 뭐 사회에 큰 해로움이 없는 경우에는 뭐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아버지가 해놓은 조치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말자 자기 뜻대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유학의 정신은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해놓은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3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바꾼다든지 혹은 그냥 두는 것이 효자라,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이 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기 있는 몇 가지 글자를 한번 이 의미를 문자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애비 부자 있지 않습니까? 애비 부자는 어떻게 쓰느냐는 글자면 원래는 이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돌도끼입니다, 여러분. 끝이 뾰족한 돌도끼예요. 이건 손입니다, 손. 돌도끼를 잡은 손이에요. 네. 그럼 결국 이 돌도끼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짐승을 잡는 것이에요. 들판에서 야수와 싸울 때 사람이 아직도 활이나 창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고 맨주먹 그 단계는 넘어가 맨주먹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도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때는 이것을 부라고 읽지 않고 보라고 읽고 사나이라는 뜻이에요. 사나이. 예. 사나이. 남자. 힘센 남자.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는 정도의 힘 있는 남자. 그리고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대개 보면 이 굴 속에 혹은 움집 속에 그 여자가 있고 그 애를 또 있고 그렇죠. 예. 혈거를 해줄 때 합니다. 혈거 시대잖아요. 혈거. 예.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잡아온 짐승을 바치고 그 주고 거기서 같이 먹고 하죠. 그러되면 거기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여성과 어떻게 해서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나이보는 아버지가 되었지만 이때 뭐 사나이보 혹은 애비 부자가 되는데 역시 이 돌도끼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짐승과 싸우다가 때때로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제 이 사나이, 그러니까 다른 이 사냥꾼이 또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가서 또 살고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던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항상 거기 있으니까. 아버지는 자꾸 바뀌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계 사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야, 이 부자가 예를 들어 여러분 흥보, 놀보,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놀보. 혹은 이것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써도 흥부라고 읽지 않고 흥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은 흥부라고 읽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원래 뜻은, 흥하는 사나이, 노는 사나이,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흥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는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건 제자는 이건 누구 다 천재, 뭐 두운절 제자인데, 여기다가 이제 흑토자.
여기에 풀이 돋아나는 거예요. 흙에서 풀이, 확실히 있다. 풀이 돋아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글자 모양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있을 제자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기자는 말이죠. 이런, 키잖아요. 키. 키. 이 키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알죠? 극이라는 의미로 많이 널리 쓰이니까, 본래의 뜻은 뭐냐면 대나무를 만든 거라 그래가지고 대중자를 여기다 붙이죠. 그러면 바로 기자가 되는 기기 기자조선 할 때 이 기자가 이것이죠. 지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의 기자는 바로 지명이죠. 관기 지자는 뭐냐, 밑에 마음심이 있죠. 이게 마음심이고, 위에는 뭐냐 하면 이게 지자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발바닥이 어떤 곳에서 출발해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 그 다음 이것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땅이고 이게 발바닥이 모양이에요. 발바닥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이게 변해가지고 갈지자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뜻지자 할 때는 이것은 간다는 뜻이고, 마음이고, 마음이 간다. 마음이 움직여서 어느 방향으로 향한다. 이게 뜻이라는, 생각이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지자,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몰자도 여러분 참 재밌는 글자인데, 몰자는 뭐냐면 이 부분이 말이죠. 이 부분이, 이게 물돌이에요. 물이 빙빙 도는 곳.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죠. 거기에 여기 사람 손이 있어요. 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또 물이 있죠. 물을 뒤에 더 붙인 것이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없어진다,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이 물에 손을 넣어가지고 뭘 낸다는 의미를 가졌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뒤에는 물에 빠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빠져서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뒤에, 다시, 요렇게, 빼다고 알자에다가, 그렇죠? 요렇게 써서, 요걸 몰자를 넣어가지고, 죽을 몰자, 몰련, 죽은 해, 몰련, 이렇게 쓰게. 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죠. 그래서 요것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써요.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요 부분이 결국은 이게 둘 다 뭐냐면 이 물돌이, 물이 도는 곳, 가장 위험한 곳이죠.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이게 대부분 했죠. 몰, 관기, 행. 행자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다시피 내거리 모양이니까, 내거리 사람이 간다, 걸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3년은 3년 아실 거고, 년자는 뭐냐면 이 벼화자 있잖아요. 벼화자. 그리고 여기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가을이 돼가지고 이 볕단을 가득 치고 걸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있었잖아요.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래서 한 번씩 수확을 했기 때문에, 뭐 남쪽으로 내려가면 2모작, 3모작도 있지만, 이 글자가 3개나 황하유역이나,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한 번밖에, 1년에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게 뒤에 이런 모양으로 글자가 모양이 변하는데, 바로 한 해, 1년에 한 번씩 수확한다. 이래서 한 1년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무자, 이거 말이죠. 이거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무자는 말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죠. 사람 머리고 사람 다리고 팔을 벌려가지고 밑에 여기 옷에다가 뭘 많이 달고, 여기다가 뭘 많이 달고 주렁주렁 달고 춤추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무당인 것 같아요. 춤추는. 물론 무당 아는 사람도 춤을 추지만 춤춘다는 의미가. 이것이 뒤에 이 글자가 이 글자로 변합니다. 글자로 변할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발.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글자가 없다는 뜻으로 써버렸잖아요. 없을 무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 춤추를 무자를 다시 여기다가 비슷하게 이렇게 쓰고,
여기 요 두 개, 요기 왼발, 요거 오른발. 두 개의 발바닥, 발을 그려놓은 이 두 개의 발이 이 천자가 이 어그러진 천자인데 뭐냐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놓는 거 춤추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춤추는 무자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 글자를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요 글자를 보면 여러분 보통 보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여기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 유명한 천재 무의 끝이 없다. 무의 양주동 선생 할 때 바로 이게 무자. 그 양반은 항상 이 글자를 안 쓰고 항상 이걸 썼죠. 자기 이름, 자기 호에서 무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어자는 말이죠. 이거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 어자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글자가 이게 참 까마귀 한 마리를 그린 모양이에요. 이 어자는. 황당무계하죠. 그렇죠. 어자가. 제가 참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리긴 좀 못한데, 하여튼 이 어자는,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까마귀를 그린 모양인데, 이 그림을 제가 너무 못 그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이게 원래 글자는 까마귀 오자였어요. 근데 뒤에 감탄사 할 때 혹은 뭐 전치사 할 때 어라는 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이걸 전혀 쓰지 않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 글자를 뭘로 고쳤는지 전부 다 이 우자로 고쳐버렸어요. 우자. 예. 같은 의미를 가졌으니까. 같은 의미. 예. 그래서 무게, 부지도 다 알죠. 가위, 효의. 효자는 뭐 전에 설명한 바 있지만 늙을 노자 밑에 아들자, 아들이나 혹은 아들이 혹은 손자가 그 늙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업고 있는 모양인데 뒤에 요 부분을 생략하고 다시 글자를 이런 식으로 정했죠. 이게 효의 기본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 효의 기본이다. 그런 뜻이죠. 오늘은 논어 하기편 11장에 부재관기지 부몰관기행 3년 무게의 부지도 가위효의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참 3년상이죠. 3년상을 옛날에는 참 공자님은 참 3년상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결국은 어떤 상조가 되어 가지고는 아버지의 해놓은 여러 가지 조치를 특히 아마 정치적 조치라고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이 대상은 아무래도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해놓은 일을 함부로 쉽게 고치고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 동안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명령 한번 내리지 않는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 효에 대한 극진한 효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